애초에 우리 편에 마동석이 있다면 저쪽에서 뭐가 나와도 무서울 일이 없으니까 2024년 개봉 예정 한국 영화 주관적인 기대순위 30위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30위는 핸섬 가이즈입니다. 이성민, 이준 배우가 출연하는 코미디 영화고요. 자칭 핸섬 가이즈라고 하는 두 사람이 어떤 마을에 음산한 산장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루는 내용이고요. 이 캐스팅을 보니까 느낌이 그 미국 영화 터커 앤 데일 vs 이블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랑 좀 비슷한 컨셉의 개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9위는 스트리밍입니다. 강하늘 배우가 주인공인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고요. 어마어마한 구독자 수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가 연쇄살인사건의 단서를 추적하는 과정을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28위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다리가 붕괴되는 내용의 재난 장르이면서 이 프로젝트 사일런스라는 군대의 비밀 실험, 그 비밀 실험으로 탄생한 괴물 군견이 이송 중인 차량에서 탈출하면서 사람들을 해치게 된다는 그런 크리처물 장르의 내용도 결합되어 있는 영화고요. 이게 내용만 보면 되게 기대작인데 2023년 칸 영화제에서 첫 공개가 된 후에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논란을 일으킨 이성균 배우가 주인공이라서 좀 개봉 자체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원래는 제가 많이 기대한 영화였는데 뭐 이런 이유들로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서 순위는 28위 정도로 줬고요. 그래도 이런 대작 재난 영화로서 시각적인 완성도가 또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래도 극장에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7위는 개미잡이입니다. 동명의 네이버 웹툰이 원작인 영화고요.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보니까 폭력성을 이유로 연재가 중단되었던 웹툰이라고 하고요. 제가 웹툰을 보지는 않았지만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꽤 재밌는 범죄물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영화가 대중적인 상업영화보다는 좀 독립영화 느낌에 가까운 영화인 것 같아서 양준의 똥파리처럼 좀 생생한 날것의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수위 높은 영화로 나올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6위는 시민 덕키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해를 당한 평범한 시민 덕키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보이스피싱 소재로 2021년에 나온 보이스라는 영화를 또 되게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도 꽤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보이스가 되게 좀 어둡고 무거운 영화였던 반면 이 영화는 뭐 통쾌한 추적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보이스랑 좀 다른 분위기의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25위는 늘본 가든입니다. 대한민국 3대 흉가로 유명했던 늘본 가든을 소재로 하는 공포영화고요. 아직 이 영화 공식 이미지가 나온 게 없어서 이거는 나무위키의 늘본 가든 문서에서 가져온 이미지입니다. 3대 흉가 중에서 곤지암을 소재로 한 영화가 굉장히 또 재밌었기 때문에 이 영화도 곤지암 정도의 완성도로 나와주면 좋겠네요. 24위는 액시던트입니다. 강동원 주연의 액션 영화고요. 2009년에 나왔던 홍콩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인데 우연의 일치를 가장하여 사고사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암살을 실행하는 기묘한 암살 집단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의 액션 영화라고 합니다. 23위는 행복의 나라로입니다. 우연히 거액의 돈을 손에 넣게 된 탈옥수와 환자가 인생의 화려한 엔딩을 꿈꾸며 특별한 동행을 하게 된다는 내용의 로드무비고요. 약간 나킹 온 헤븐스도 이 영화랑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 뭐 감독이랑 출연진들 그리고 시놉시스를 보면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영화이지만 이 영화가 2019년에 촬영이 완료되었는데 그 후에 너무 오래 창고에 묵히고 있는 영화라서 좀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22위는 비광입니다. 류승룡과 하지원이 출연하는 가족 노하르 영화고요. 류승룡 주연의 가족 노하르 영화라고 하니까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무빙에서 나왔던 캐릭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영화도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일 것 같기도 하지만 내용은 좀 많이 달라요. 연예인과 운동선수 부부인 상류층 캐릭터인데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작품입니다. 21위는 하이파이브입니다. 이것도 약간 무빙이랑 비슷한 내용의 초능력자들이 등장하는 영화고요. 감독도 제가 좋아하는 강영철 감독이라서 되게 기대를 했던 영화인데 주연 배우 중 하나인 유아인 씨가 큰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좀 개봉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 씨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뭐 다른 출연진들이랑 제작진들, 투자자들은 죄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여서 찍은 영화인 만큼 그래도 극장에 개봉을 했으면 좋겠네요. 20위는 도그 데이즈입니다. 사실 뭐 개나 도그 이런 단어가 제목에 들어간 영화들은 좀 어둡고 폭력적인 영화들이 많아서 저도 이 영화 제목만 보고 좀 그런 영화를 상상을 했는데 그냥 반려견을 소재로 한 힐링 영화라고 하고요. 촬영장 사진인데 개들이 많이 출연한 것 같죠. 뭐 저같이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영화입니다. 19위는 한국이 싫어서입니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처럼 제목이 되게 어그로를 끄는 제목이죠. 이 영화 관련된 기사가 뜰 때마다 사람들이 이 주연배우 고화성이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갔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그 기사를 엄청 클릭을 해가지고 막 화제의 기사 상위권에 오르고 했었는데요. 그냥 뭐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어서 다른 나라, 뭐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서 새 출발을 하려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고요. 내용이 뭐 엄청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데 제목이 워낙에 임팩트가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뭔가 기묘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영화입니다. 18위는 별빛이 내린다입니다. 멜로 영화고요. 심은경,
네, 옹성우 배우의 그 촬영장 모습이고 그 외 이솜, 양동근 배우도 출연하고요. 1993년을 배경으로 두 여대생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인데 1993년과 21세기 현재를 오가는 그런 구성의 내용 전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스타일로 좋은 멜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도 꽤 기대가 되고요. 심은경 배우가 일본에 진출해서 최근 몇 년간 일본 작품들 위주로 활동을 했었는데 한국 영화에 오랜만에 출연하는 모습도 되게 반갑습니다. 17위는 탈주입니다. 이재훈, 구교환 주연의 영화고요. 이재훈이 북한의 젊은 군인으로 남쪽으로 탈주를 시도하려고 하고 구교환이 북한 보위부 장교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추격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6위는 정간의 목장입니다. 램스라는 제목의 아이슬란드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고 하고요. 이 램스라는 작품이 2015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대상을 수상을 했고 되게 훌륭한 작품이라서 2020년에는 샘 닐 주연으로 헐리우드에서도 리메이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소를 키우는 형제의 이야기인데 이 형제가 30년 동안이나 서로 말을 안 할 만큼 사이가 나쁜데 어떤 사건으로 다시 의기투합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15위는 빅토리입니다. 치어리딩에 도전하는 여고생들의 이야기고요. 주인공은 네컬스의 해리. 이런 스타일의 영화는 스윙걸즈라든가 치어댄스 이런 일본 영화들이 좋은 작품들이 많았는데 그 영화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런 내용의 영화는 여주인공의 매력이 핵심이다. 스윙걸즈의 우에노 주리, 치어댄스의 히로세 스즈 이런 여배우들 못지않은 매력을 해리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4위는 리볼버입니다. 전도연 주연의 액션 영화고요.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가게 된 전직 경찰이 출소 후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동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전작 길복순에 이어서 전도연이 연속해서 이런 거친 여성 캐릭터 연기를 보여주는데 이 행보가 꽤 흥미롭고 이번 신작도 기대가 됩니다. 13위는 크로스입니다. 황정민과 염정아가 부부로 나오는 코믹 액션물이라고 하고요. 아내인 염정아가 강력범죄수사대 에이스로 나오고 황정민은 가정주부 역할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가정주부인 황정민도 어떤 화려한 과거가 숨겨져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고 약간 헐리우드 영화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느낌으로 유쾌한 액션 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위는 사흘입니다. 악마가 등장하는 오컬트 호러 영화고요. 장례를 치르는 사흘 동안 죽은 딸의 심장 안에서 악마가 깨어나면서 벌어지는 사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국산 호러 장르에서는 주로 오컬트 장르 쪽으로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1위는 폭군입니다. 신세계, 마녀를 만든 박훈정 감독의 작품이고요. 박훈정 감독이 마녀 세계관으로 여러 작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이 작품도 마녀랑 같은 세계관의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당연히 마녀처럼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가 예상이 되고요. 폭군이라는 제목도 범상치가 않고 남자 배우들이 주역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좀 더 강렬하고 화끈한 그런 액션 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위는 보고타입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가 배경인 범죄 스릴러 영화고요. 콜롬비아가 배경이니까 약간 한국판 나르코스 느낌이기도 하고 물론 한국판 나르코스라면 이미 수리남이라는 훌륭한 드라마가 나와 있긴 한데 이 영화도 수리남 정도의 재미의 완성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9위는 히든 페이스입니다. 이 영화도 콜롬비아랑 관련된 영화인데 이 영화의 원작이 같은 제목의 콜롬비아 영화고 그거를 한국의 김대우 감독이 리메이크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대우 감독의 대표작이 음란서생, 방자전, 인간중독 이런 수위 높은 19금 영화들인데 이 영화도 원작이 되게 수위가 높다고 하니까 한국판도 원작처럼 수위 높은 영화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8위는 왕을 찾아서입니다. 1980년대 비무장지대의 어느 마을을 배경으로 한 SF 감성 대작이라고 하고요. 주인공 구교환이 그 마을의 보건소 의사라고 하고요. 서현이 간호사 역할로 나오고 SF 감성 대작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티커스를 봐도 어떤 내용일지 좀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그래도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 영화라고 하니까 어떤 작품이 나올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7위는 외계인 2부입니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흥행 불패 감독이었던 최동훈 감독이 처음으로 흥행 참패의 아픔을 맛보게 된 그 외계인의 후속작이 드디어 개봉을 하고요. 1부가 워낙 망해서 2부가 극장 개봉을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극장 개봉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1부를 극장에서 꽤 재밌게 봤고 망한 영화 치고는 인터넷에서 이 영화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이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2편이 정말 재밌고 훌륭한 완성도로 나온다면 흥행에 참패했던 1부와는 달리 2부는 반전 흥행을 이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위는 2시의 데이트입니다. 유나와 안보현이 주인공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고요.
이상근 감독, 데뷔작인 엑시트로 900만 명이 넘는 초대박 흥행을 터뜨렸던 그 이상근 감독의 차기작이라서 이 작품도 상당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두 주인공 캐스팅도 괜찮고, 그리고 주연형 배우는 이게 아마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일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감독과 캐스팅만 봐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위는 원더랜드입니다. 탕웨이의 남편으로 유명한 김세용 감독의 신작이고요. 탕웨이 외에도 뭐 엄청난 캐스팅 라인업을 자랑하는 장르는 SF인 영화입니다. 세상을 떠난 가족 혹은 연인과 AI 기술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뭐 보면 눈물 좀 나는 그런 감동적인 SF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위는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입니다. 악마가 등장하는 오컬트 영화인데, 제가 볼 때는 호러 쪽보다는 좀 다크 판타지 액션 그런 장르의 영화가 예상이 되고요. 영화의 제목인 거룩한 밤이 악마를 사냥하는 해결사 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우리 편에 마동석이 있다면 저쪽에서 뭐가 나와도 무서울 일이 없으니까 호러보다는 액션 영화라고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위는 파묘입니다. 이 영화도 오컬트 영화인데, 이 영화는 확실히 무서운 호러 영화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감독이 장재현, 검문사제들하고 사바를 만든 감독이죠. 오컬트라는 장르를 이 정도로 잘 만드는 감독이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감독 중에서도 거의 없거든요. 오컬트 호러 장르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고, 이 영화도 뭐 단연 2024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어떤 수상한 무덤을 이장을 하면서 미스터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약간 강시선생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도 처음에 조상님 묘를 이장하면서 사건들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이 파묘가 오컬트 호러 영화로서 정말 무섭고 흥미진진한 내용을 보여줄 것 같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2위는 베테랑2입니다. 지금 뭐 황정민 그리고 유승환 이 두 사람이 지금 뭐 한국 영화계에서 제일 뭐 폼 미쳤다 소리 나올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 영화도 뭐 당연히 최고의 기대작인데요. 사실 1000만 관객 넘게 히트를 한 형사물이라면 무조건 시리즈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뭐 생각보다 속편이 나오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린 편이긴 합니다. 뭐 9년 만에 나오는 거니까. 아무튼 전작에 이어서 연속으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위는 범죄도시 4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 2편에 비해서 3편이 좀 많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범죄도시 시리즈가 현재 대한민국 상업영화 최고의 프랜차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2편, 3편에 이어서 4편까지 3연속 1000만 관객 기록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기도 한데요. 외국 영화 중에서는 어벤져스가 2, 3, 4편 3연속으로 1000만 관객이 나왔는데, 아직 한국 영화는 3연속 시리즈 1000만 관객이 없죠. 범죄도시가 최초로 도전을 하게 되고, 악당으로 김무열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캐릭터의 전투력이 지금까지 이 시리즈에 나온 빌런 중에서 최강이라고 해서 그 점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최초로 여자 형사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이주빈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그리고 박지환 배우가 연기하는 장희수 캐릭터도 4편에서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런 여러가지 기대 요인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을 소탕하는 내용이고, 필리핀 현지 촬영까지 했기 때문에 내 전작들보다 더욱 큰 스케일의 작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24년 한국 영화 기대작 30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